여러분, 지난주에 제 상담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삼겹살을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64세 김영숙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이컨과 햄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다른 반찬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고기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거나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드시면서도 찜찜한 마음이 드시거나 말이에요. 사실 이 두 분의 고민에는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좋은 의도로 고기를 드셨는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렸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3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줄 몰랐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더 놀라셨죠. 혈압약을 줄일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뭘 바꾼 걸까요?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어떤 고기를 어떻게 드시는지만 바꾸신 거였거든요. 지금부터 5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 4가지와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슈퍼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규태입니다. 저는 국제공인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3,000명 이상의 시니어분들께 맞춤형 영양 상담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생활습관병 예방과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 관리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대한영양학회에서 시니어 영양관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면서도 나이 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력이 난다며 기름진 삼겹살과 갈비를 고집하셨거든요. 규태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먹어야 힘이 났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요리하기 귀찮아서 베이컨, 햄 같은 가공식품 위주로 드시다가 혈관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나이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를 따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혈압,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는 몸이 가벼워져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연간 건강검진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며 깜짝 놀랄 만큼 수치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건강한 80세, 90세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고기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어떤 고기가 당신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 완벽한 해결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적, 가공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 말이에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2015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담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컨 2장, 그러니까 겨우 50g을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나 증가합니다. 거기다 나트륨 함량도 하루 권장량의 70%에 달해서 혈압 상승의 주범이 되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에 햄에그 토스트를 먹어왔어요. 30년 넘게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서 당뇨약을 먹게 됐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햄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햄과 베이컨을 완전히 끊고 양념갈비와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과 고등어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약을 먹어도 안 되던 혈당이 고기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두 번째 위험한 적은 바로 고온 조리법입니다. 돈가스, 치킨 같은 튀김류를 16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대량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직접 유발하죠. 특히 50세 이후에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활성이 30% 이상 떨어져서 젊었을 때는 처리되던 나쁜 기름들이 그대로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72세 이동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관상동맥 70% 협착으로 시술을 권유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치킨이나 돈가스를 먹었어요. 기름진 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네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도 베이컨과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오리백숙과 홍두게살로 바꾸신 후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어 시술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온에서 구운 고기에는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발암물질도 생성되는데 이는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으려면 바싹 구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가공육과 고온 조리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고기들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을 선택하면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슈퍼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기들이 왜 특별한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슈퍼 단백질은 닭가슴살입니다. 100g당 단백질 23g, 지방은 겨우 1g으로 거의 순수 단백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최적이죠.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근육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에요. 삼겹살이나 갈비에 비하면 지방은 10분의 1 수준이면서 단백질은 2배 가까이 많아요. 61세 정미경 할머니께서 근감소증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삶은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신 후 4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보행속도도 30% 빨라져서 이제는 등산까지 가능해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마법 같아요. 예전에는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라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100에서 15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DHA와 EPA가 풍부해서 뇌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청소해줘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60%나 감소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다른 생선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월등히 높아서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g당 오메가3가 2.3g이나 들어있어서 연어보다도 높습니다. 65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씩 먹기 시작한 후로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신문 읽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혈압도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홍두게살입니다. 철분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로 빈혈을 예방하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신경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홍두게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소의 볼살 부위로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은 부위예요. 특히 여성분들께 좋은데 폐경 후 철분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g당 철분 함량이 3.2mg로 시금치보다도 높아요. 네 번째는 오리백숙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60% 이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줍니다. 또한 오리고기는 체질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열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70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평생 몸에 열이 많아서 고생했는데 오리백숙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밤잠도 편안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슈퍼 단백질들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일주일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부분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 슈퍼 단백질들을 드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어요. 먼저 일주일 메뉴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닭가슴살 100에서 150g을 드시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고등어 한 토막을 드세요. 토요일에는 홍두게살 100g, 일요일에는 오리백숙 150g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매일 다른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틀치씩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은 생강, 대파와 함께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69세 윤정숙 할머니께서 처음에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강을 꼭 넣으시고 삶은 후에 찢어서 참기름 조금, 소금 약간만 뿌려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어는 껍질에 칼집을 내고 생강즙을 발라서 구우세요. 너무 바싹 굽지 마시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게 포인트예요. 홍두게살은 2에서 3시간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오리는 무, 대파와 함께 백숙으로 끓이되 기름은 꼭 걷어내고 드세요. 맛있게 먹는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은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현미밥 위에 올려서 비빔밥처럼 드셔도 좋아요. 고등어는 레몬즙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특히 73세의 최만수 할아버지께서 고등어가 비려서 싫었는데 레몬즙 짜서 뿌리니까 고급 요리 같아요. 아내도 좋아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실수는 조금씩이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67세 이순희 할머니께서 선생님, 베이컨 한 장 정도는 괜찮겠죠? 너무 엄격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소량이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됩니다. 할머니, 담배도 한 개비만 피워도 암 위험이 있잖아요. 가공육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설명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그럼 완전히 끊어야겠네요 라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닭가슴살만 계속 먹는 거예요. 단조로운 식단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62세 박철민 할아버지께서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이제 보기도 싫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4가지 고기를 번갈아가며 드시고 조리법도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 내일은 고등어구이, 이런 식으로요라고 조언드렸어요. 세 번째는 양만 늘리고 질은 무시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력이 난다며 질 나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72g만 드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올바르게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언제 드시는지, 어떤 생활 습관과 함께 하시는지가 효과를 2배, 3배로 늘려줍니다. 먼저 식사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는 닭가슴살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굶주린 상태라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66세 김영자 할머니께서 선생님, 저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죽만 먹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죽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한 달 후에 어머, 아침에 힘이 생기고 오전에 집안일도 훨씬 잘 돼요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점심에는 고등어나 홍두게살로 뇌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심에 DHA가 풍부한 고등어를 드시면 오후 시간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74세 정철수 할아버지께서 오후만 되면 졸리고 머리가 멍했는데 점심에 고등어 먹기 시작한 후로는 저녁까지도 정신이 또렷해요. 신문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리백숙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로 마무리하세요.
선생님, 저녁에 고기 먹으면 체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른 고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의 시너지 효과도 놀라워요. 좋은 단백질 섭취와 함께 주 3회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 증가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68세 박기순 할머니께서 처음에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격한 운동 말고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닭가슴살 드신 후 30분 뒤에요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에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도 수만차게 올라가져요.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해요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식사 후 30분 뒤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최영수 할아버지께서 당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할아버지, 고등어 드신 후에 아파트 계단 한 번만 오르내려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운동이 되나요? 라고 반문하시더니 한 달 후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오리백숙을 저녁에 드시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65세 이정희 할머니께서 선생님, 저는 밤에 자꾸 깨서 고생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녁에 오리백숙 드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잠자리에 드세요라고 조언했어요. 일주일 후에 어머,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쁘네요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홍두게살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72세 김봉철 할아버지께서 요즘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도 안 와요라고 하시길래 할아버지, 홍두게살을 푹 끓여서 국물과 함께 드세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정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화도 덜 나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을 하시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진짜 젊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75세 한복순 할머니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해져서 뭐해요?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 180, 당뇨, 고지혈증까지 있으셔서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서 베이컨과 햄을 완전히 끊고 제가 알려드린 슈퍼 단백질들로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혈압이 130으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뭘 하셨어요? 20년 젊어지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일 놀라운 건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공원에서 축구도 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식단의 힘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9세 조명철 할아버지께서도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명철이가 젊어졌다고 해요.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부인과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냉장고에 있는 베이컨과 햄을 치우시고 마트에 가서 닭가슴살과 고등어를 사오세요. 그리고 첫 번째 슈퍼 단백질 식사를 시작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이런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가장 고령의 분은 84세 할머니셨는데 그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건강해지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고기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또한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